안녕하세요. 호지TV의 호쌤 지쌤입니다. 진또배기 앞에 영상 준비하다더니 이거였어?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트로트의 어원이 미국의 댄스곡인 폭스트롯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음악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오늘날의 트로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로트 하면 생각나는 그 떠는 창법 있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 남도 민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인지는 모르겠어. 사실 저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미스터 트롯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윤쌤이 집에 한번 다녀오더니 미스터 트롯을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1화를 한번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101팀이 나오는데 그 이 준비 기간만 1년에다가 지원자가 총 15,000명이었더라 하더라고. 15,000명? 그러니까 지원 경쟁률만 150대 1인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우승 상금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지원을 하냐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우승 상금이 좀 어마무시하긴 하더라고. 경쟁률이 진짜 대단하다. 세무사 시험 경쟁률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서 우승 상금을 받는다면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낼까? 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을 하면 받게 되는 혜택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우승 상금 1억, 와. SUV 차례 안마의자, 각종 의류 상품권, 조영수 작곡가님의 데뷔곡이라고 해요. 조영수 작곡가님 누구신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 저는 BTS 팬이어가지고 관심없죠. 조영수 작곡가님이 누군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라고 해요. 곡이 어마무시하더라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곡들은 거의 다 이분이 쓰셨더라고. SG 워너비랑 김종국 막 이런 가수들 유행했을 맞아. 때 있잖아요. 그 곡들은 거의 다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유명곡들 되게 많으시네요. 맞아요. 뭐 히트곡이 한 300여 정도 있더라고. 작곡가 수입은 얼마야? 와, 그런 대단하신 분의 데뷔곡까지 받아요? 맞아요. 난 그래서 솔직히 앞에 있는 우승 상금들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이제 정식 가수가 되는 거잖아. 그쵸, 앨범이 그쵸. 생기는 거니까. 자, 다시 상금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이제 무슨 기준으로 걷어들일 거야? 그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여가지고 나열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열된 것만 과세한다고 하는데 전 체감상 거의 다 과세하는 거 같죠? 맞아, 사실 뭐 거의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열거된 소득에서 잠깐 알아보자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같은 데에다가 뭐 돈을 저축하거나 여러 투자 자산들이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소득세법에 써놨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 말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들은 다 기타 소득으로 명시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타 소득이라는 게 약간 기타 등등의 개념으로 맞아요.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약간 기타 소득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데 이 기타 소득은 특징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바로 일시 우발적인 성격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살다가 어쩌다 한번 벌어들이는 소득이라는 말이에요. 네. 어쩌다 한번 네. 살다가 어쩌다 한번 복권 당첨 같은 거? 복권 같은 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복권 같은 경우는 내 의지대로 이 복권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 사장님인데 내가 치킨을 팔고 2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2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죠. 치킨 한 마리 파는데 닭도 사야 되죠. 튀김가루도 사야 되죠. 배달도 해야 되죠. 사실 2만 원 받아서 남는 거는 2만 원 적게 남지. 맞아요. 사실 돈을 받는 건 2만 원이지만 그 2만 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용들을 차감하고 남는 이익이 한 6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6천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우승상금이 1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번 거, 내가 받은 1억은 알겠어. 근데 이제 그 1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노래 연습도 하고 목에 좋은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네.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 노동력에 대한 걸 어떻게 평가해? 그런 것도 경비로 인정해 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를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상금에 대해서 명시했던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상금 중에서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지급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0%?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1억을 받았으면은 그 1억에 대해서 80%는 필요경비로 빼줄게. 그냥 무조건 80%는 차감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상금 1억 받았지만 필요경비는 80% 차감을 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겠다는 거네요. 맞아요. 아 근데 아까 경호쌤이 다수가 순위 경쟁한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다수가 어느 정도의 범위예요? 그래도 이거 찾아보다가 지리회시를 하나 봤는데 회사에서 사내 체육대회 같은 걸 열어서 종업원들에게 이제 상금 같은 걸 이제 준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사내 직원밖에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노래자랑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상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다수의 범위에 포함이 돼서 왜냐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사내 체육대회라던가 야유회 이런 거는 이제 특정 직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수로 인정이 안 되고 일반적인 시민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대회는 또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불특정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는 이 경비를 80%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 결국은 어디에 소속된 집단에서 한정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대회들은 그런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수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아 그럼 경품도 막 차량이나 이런 거 경품 받은 것도 세금을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경품도 내가 받아서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치. 만약 경품에 대해 세금을 안 낸다면 전부 다 현금 안 주고 다 사서 그치. 주겠지. 돈으로 그냥 우승상금 안 주고 뭐 필요한 거 물어봐가지고 사서 맞지, 그 맞지, 경품으로 맞지. 주겠지. 맞죠. 자 그럼 차값 4천만 원에 안마의자 300만 원, 거기에 이제 의류 상품권도 한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받는 금액은 총 1억 4,600만 원이 돼요. 와우. 많이 받네. 1억 4,600. 그러면 네. 아까 상금 중에 네. 작곡가님 데뷔곡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조영수 작곡가님. 그럼 그건 세금 안 내요? 그렇죠. 이제 데뷔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니니까 이제 데뷔곡을 받아서 그걸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겠죠. 거기 돈을 벌 때 이제 그때 세금을 내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를 80% 빼준다고 했으니까 아까 총 받는 우승 상금을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1억 4,600만 원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80%를 빼고 순이익은 그럼 2,920만 원이 될 거거든요. 2,920. 네. 여기서 이제 우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금 소득만 있냐 아니면 이제 다른 소득도 있어서 합산을 해야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율구간이 달라지긴 할 거거든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번 소득 합산해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10% 추가로 지방소득세도 납부를 해야 돼서 그럼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을 아예 하고 세금을 계산을 해보면 한 48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480.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소득이 있는 중산층 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세금이 77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무소득자다가 직업을 갖게 되면은 네. 한 3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내가 소득이 더 있어. 소득을 좀 많이 버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그때는 한 1,120만 원 정도 추가 세금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한 400만 원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부담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이거네요. 맞아요.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랑 취등록세도 내야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뭐죠? 개별 소비세가 네. 좀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인데 보석, 막 귀금속, 네. 비싼 막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막 담배 뭐 이런 것처럼 건강에 해로운 거. 끼친다던가 맞아. 환경을 오염시킨다던가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맞아요. 그래서 차량도 이제 공해 유발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상으로 세금이 붙는데 차량의 개별 소비세율은 출고가의 5%예요. 그러니까 아까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산정했으니까 4천만 원의 5%면 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찾다가 또 좋은 정보를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노후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신차를 구입하실 때 네.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70%나? 네. 이게 근데 요건이 있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취득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자동차를 이제 취득하신 그 소유자의 한정에서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 이제 신차, 이제 경유차는 또 안 돼요. 신차를 네. 구매할 경우에 최대한도 100만 원 내에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70만 원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노후 차량이면 한 네. 10년 정도 이상 탄 차량을 네. 올해 6월 달까지 바꾸면은 네. 70%를 받을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가계소비세 네. 감면을. 자, 그 다음은 취득록세. 취득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이런 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취득록세는 이제 요율표가 따로 있어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영업용이냐, 뭐 영업용이냐, 뭐 몇 인승이냐, 뭐 어떤 차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요율들이 바뀌는데 7%로 잡고 계산을 하면 4천만 원 기준이면은 이제 2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네네. 정리하자면 개별 소비세는 200만 원, 취득록세는 280만 원. 이렇게 두 개 합쳐서 4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아까 우리가 1억 4,60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 봤잖아요. 맞아요. 그 금액을 두 개 합치면 총 1,2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실효세율은 한 8.5% 정도 맞아요. 되겠네요. 네. 정리해보면은 총 우승상금 1억 4,6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1,250만 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금을 받으면 한 8.5% 정도는 세금을 낸다는 건데 그럼 네. 경호세는 세금을 내도 상금 받고 싶어요? 네. 네? 사실 아직 우승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승자가 나온다고 해도 저희가 그 우승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조회할 수는 또 없잖아요. 못하죠. 사실 개인의 뭐 소득 상태나 문제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복권은 받으면 얼마를 낼까? 복권은 일단 받고 생각해볼래. 일단 줘봐봐. 복권 받고 생각하자고? 그럼 내가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지. 무조건 내지. 당첨만 될 수 있어. 2배도 된다 나. 무조건 내지. 당첨만 될 수 있어. 2배도 된다 나. 오늘 저희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정호쌤, 제가 이번에 네. 명절에 창원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고향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시긴 했어. 근데 나보다 TV에 더 흠뻑 빠져 계신 거예요. 오. 엄마 뭐 봐? 이랬더니 지우나 얘 이거 모르냐, 미스터 트롯인데 이거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이다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옆에서 봤지. 그때 진또배기를 봤어요. 찬호님이 굉장히 때깔나게 맛깔나게 부르시는데 그거 보고 또 뭐 어디 아이고 말을 왜 못하냐 이놈이. 소속이라 다시 다시 할게요. 네. 어쩌다 한번 복권 당첨 같은 거 다시 할게요. 내 귀 간지러워가지고. 미안해. 귀를 긁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삐